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는 11강으로 경매인지 응찰 가격을 이제 어디서 어떻게 정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그쵸? 응찰 가격을 정한다는 게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으세요. 그죠? 할 때마다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까, 어디서 결정을 할까. 뭐 경매를 좀 했다는 저도 꼭 경매 가격은 임장 가서, 그죠? 현장을 우리가 가는 걸 아시잖아요. 이제 임장 활동이다 라고 할 때 임장 가는 이제 목적이 결국은 뭐를 그 부동산의 이제 가치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이게 뭐 주거용 부동산일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임장 활동을 통해서 그 부동산의 이제 가치를 파악할 때 제대로 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파악해서 가격을 응찰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데, 이 가격을 정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 있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그 원칙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자 하는 게 이제 요번 강좌의 목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장을 경매물건 현장을 최소한 몇 번? 세 번 이상은 가봐라. 세 번 이상을 가봐라. 세 번 이상 가보세요. 특히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세 번은 가장 기본적인 번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주말에도 가보고 주중에도 가보고 낮 시간에도 가보고 저녁 시간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때는 그렇다는 얘기세요. 사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가서 보고 그 건물 상태가, 아파트 상태가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 뭐 한 동에 있으면 그 동에 위아래층 구조가 같고, 또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평면 구조라든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서 크게 그 응찰 가격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컨생이라든지 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세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가격 정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그 가격을 정하는가? 어쨌든 그 부동산을 찾아가서 임장 활동을 할 때 해서 나온 결과로 그 응찰 가격을 정하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동산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인지 상업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특히 이 상업용 부동산은 달리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거 꼭 드리는 이제 부탁입니다. 그럼 현장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임장 활동 시는 꼭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라.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이용하세요. 경매물건 현장 가면서 차 끌고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도 이제 가끔 차를 끌고 가서 보면 남의 동네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어디다 대야 되는지, 또 차를 이렇게 대놓고 나서도 이렇게 항상 보라는,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것도 마음이 그렇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면 딱 그 물건만 보고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가게 되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하철 2호선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의역이다. 그러면 구의역 전에가 이제 건대역이에요. 그죠? 건대역이고 지하철 2호선. 그 다음에 여기가 강변역이에요.
전철로 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물건이 이 구역 인근에 있다. 어떤 물건이 이 구역 인근에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정거장 전인 건대역이나 한정거장 다음 역인 강변역에서 내려서 쭉 그 물건이 있는 큰 길,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지하철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하철길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지하철 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강변역에서 내렸다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명길로 돌아가서 주택가 골목으로 이렇게 쭉 가본다세요. 그러니까 물건은 구역에 있는데 구역 인근에 있는데 내리기는 강변역에서 내려서 그 물건의 이면도로 그러니까 뒷길로 해서 쭉 걸어서 만약에 그 물건이 또 구역에 있다 그러면 건대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면의 뒷길로 이렇게 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이제 가시다 보면 이제 이면에 있는 그 조그만 동네 부동산들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그 경매 물건이나 이 상황들을 쭉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절대 대중교통으로 가셔야지 뭐 자기 차를 끌고 가시는 거는 임장 활동에 별 도움이 안 되세요. 그리고 실력도 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구역에 있는 물건을 만나러 갈 때 건대역에 내려서 이렇게 부동산 한 서너 군데 들러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아니면 다음 역에 내려서 쭉 가서 이렇게 하셔야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다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임장을 할 때 결국 이제 그 부동산 가치 파악을 하는데 이제 어차피 모르는 남의 동네를 갈 때는 결국은 이제 물어볼 때가 부동산 중개업소밖에 없잖아요.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게 되는데 이 중개업소에 갔을 때 물어보는 요령이 있으세요. 이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요령이 사실 이제 부동산 경매 물건 하나 물어보러 가면 아까 이제 구역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이 얼마나 시달리냐면 중개업소들이 얼마나 시달리냐면 대한민국에 경매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서너 명씩 대여섯 명씩 와가지고 대여섯 팀씩 와가지고 그냥 이 경매 물건에서 아주 지겹게 물어본다 그 얘기세요. 이 중개업소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반갑겠어요?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할 뿐이에요. 그런데다 만약에 그 중개업소 사장님이 혹시라도 이 물건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그 컨설팅을 해주기로 만약 약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좋은 말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선생님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경매 물건을 직접 물어보지 마시고요. 직접 묻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실 이 동네 저는 이 구역 인근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도 업소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근처에 내가 지금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몇 평짜리 뭐 빌라라면 몇 평짜리 몇 층이면 얼마 정도의 전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매매 가격이 형성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훨씬 정보 파악이 쉬우세요. 그리고 그 물건을 물어보실 때 이 중개업소 사장님의 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떠냐면 중개업소의 특징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팔려고 갔습니다. 내가 어떤 내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팔려고 물어보러 가면 부동산업자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단점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격을 가능하면 깎으려고 그래요. 매매 가격을. 근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러 갑니다. 사겠습니다 하면 사겠다고 물어보면 이 똑같은 중개업자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동산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곧 개발 가치도 있고 뭐 전철역에서 사실 떨어져서 한 10분 15분 걸리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꾸 물건 값을 올리세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에 이제 흥정을 붙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물건을 물어보러 가실 때는 절대 뭐 하지 말으셔라. 대중교통으로 가시라 그 얘기세요. 절대 대중교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숨기지 마시고 당당히 물어봐라. 당당히 물어보세요. 좀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살 것처럼도 물어보시고 팔 것처럼도 내가 매물이 있는 것처럼 해서 팔 것처럼 물어보시면 훨씬 이제 정보 파악이 쉬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또는 정책, 그 다음에 위치 등도 입찰 가격 결정 시 참고하세요. 이게 이제 뭐 사실 강의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로 이제 가장 입찰하기 쉬운 물건이 이제 아파트 빼고는, 아파트는 뭐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도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 그 부동산 직방 뭐 이런 다방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도 거래 가격이 금방금방 이제 체크가 되는데, 그 말고는 굉장히 가격 정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해당 부동산 위치도 가격을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하세요라고 사실은 말씀은 드리지만 경험이 안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정해가지고 잘 믹스해가지고 확실하게 내 가격을 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도구들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되고, 그다음에 몇 프로에 낙찰이 되고, 그다음에 응찰자 수가 몇 명이고, 그런 것들 차분하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계속 이렇게 자기만의 이렇게 뭐 노트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임장 노트를 만들었다가 쭉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전에 내가 어떤 물건을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됐었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이게 가격이 어떻게 이제 변동했더라 하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 그게 아마 굉장히 입찰 가격 결정하는데도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어쨌든 경매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응찰 가격을 정하는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쉽지만 4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험이 좀 있으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자기 축적된 기본 데이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